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은 국가 안보와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 우선 대상입니다. 추방 우선 대상자 약 2만 명에 대한 소재 파악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를 빙자한 무차별적인 이민자 단속이 과해 보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무단 가택 침입, 직장 급습에 이어 법원 심지어는 피난처에서도 불체 이민자들이 체포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적발된 이민자 10명 중 8명은 법원이나 집에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주 한국일보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연방 이민당국의 뉴욕시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5개 보로에서 최소 306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포됐습니다. 이 중 148명의 이민자는 법원에서 체포됐고 107명의 이민자는 집으로 들이닥친 IC 요원에게 체포됐습니다. 법원과 집에서 체포된 이민자가 전체 체포자의 83.3%에 달하고 있습니다. 50명의 이민자에 대해서는 커네디슨 직원을 사칭해 집에 들어간 뒤 체포했으며 15명은 체포 영장도 없이 자택을 급습해 체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21명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 적발, 직장 내 급습으로 인해 체포됐습니다. 보로별로는 퀸즈 지역에서의 체포가 94명으로 가장 많았고 브루클린 92명, 브롱스 54명, 맨하탄 43명, 스태튼 아일랜드 23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IC 요원이 퀸즈 리틀렉, 베이사이드 등 모두 5곳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급습해 종업원들의 지문을 채취한 뒤 체류 신분이 없는 종업원들을 곧바로 맨하탄 이민국으로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에서도 각각 24명과 36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포됐으며 웨체스터 카운티에서는 16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자 정책에 맞서는 사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인 이번 사면 조치에는 추방 위기에 몰린 이민자 7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과거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커뮤니티에서 성실히 생활해온 이민자들 가운데 7명을 선정해 어제 사면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추방 대상 이민자 사면 조치는 이번이 세 번째로 먼저 지난해 6월에 9.11 테러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했던 컬럼비아 출신 근로자를 사면한 바 있습니다. 이 근로자는 2013년 시민권자와 결혼해 딸까지 두고 있지만 불법으로 물건을 판매한 전과 등 2건의 경범죄 전과로 추방 대상이 됐다가 주지사에 의해 사면 조치됐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추방 위기에 몰린 이민자 18명을 대거 사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사면된 이민자들은 과거에 절도, 마약류 소지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성실하게 살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날 사면된 이민자 중에 한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방 대상이 되는데 이 전과 기록을 사면하게 되면 추방의 형사법적인 근거가 사라져 즉각적인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이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화합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고 11월 선거 시장 후보는 한인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등 막말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열린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례회의. 타운 행정부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발표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크리스 정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팰리세이드 파크는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사는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로 모든 주민은 인종과 배경, 성별, 모든 조건에 상관없이 평등하며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팰파크 행정부는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더욱더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타민족들과 여러 민족들, 우리 팰리세이드 파크 커뮤니티 as a whole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더 살기 좋은 팰리세이드 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레졸루션이 통과됐습니다. 어제 결의안을 발표한 로툰도 시장은 최근 일어난 각종 인종차별 이슈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번 결의안을 통해 팰팍이 다시 화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understand the feelings that people have
when things are mentioned. And you know, Chris and I had a long conversation about this yesterday. You know, Palisades Park has come a long way and has been such a united town working towards everyone's rights and freedoms and enjoyment. You know. 하지만 로튼도 시장은 공식 사과를 바라는 한인 주민들의 요구에는 끝까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근 SNS에 한인 후보의 투표에선 안 된다는 인종차별적인 게시글을 달아 논란을 모으고 있는 앤소니 샘보그나 시장 후보는 어제 타운 회의에도 참석해 타운 실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한인 정치인들이 타운을 망치고 있다며 한인 정치인이 펠팍을 운영하게 되면 타운 상권이 더욱 고전하게 될 것이라고 비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해 마련한 베이사이드 KCS 커뮤니티 센터의 보수공사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KCS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인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750만 달러를 지급하고 매입을 완료한 KCS 커뮤니티 센터. 3만 5천 스퀘어핏 규모의 커뮤니티 센터는 대형 연회장과 시니어 센터, 직업훈련소, 방과후 교실, 메디컬 센터 등을 포함한 종합복지센터를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과 교실 등 간단한 보수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를 앞둔 시점에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KCS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보수공사 비용을 450만 달러로 추산했으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뉴욕 시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보수공사를 위해서는 1,07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피스칼 이어 끝에까지 오늘 5월 달까지는 150만 불 매칭하면은 이제 150만 불 받고 나머지 3.2밀리언은 추가적으로 계속 모금을 해서 1차 수리를 완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련한 450만 달러를 빼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620만 달러. 당장 내년도 뉴욕시로부터 지원금 150만 불을 받기 위해서 150만 불 모금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 5월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1차 보수공사를 통해 낙후된 커뮤니티 센터 외관을 고치고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는 등 각종 시설을 짓게 되며 차후 2차 보수공사를 통해 여러 시설에 필요한 장비와 내부 인테리어 등을 꾸미게 됩니다. KCS 김강석 회장은 예상보다 공사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커뮤니티 센터가 한인사회 소중한 재산이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민자 밀집 지역의 센서스 누락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후인 2017년 5월 시민권 문항 추가의 필요성을 언급한 스티브 배넌의 이메일이 공개됐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보낸 배넌의 이메일은 센서스에 관련해 논의하라는 내용이며 몇 달 후 로스 장관은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법무부의 고위급 관계자들에게는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보다 상세한 시민권자들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라고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1965년 제정된 참정권 보장법의 집행을 위해 시민권 문항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추후 밝혔으며 곧이어 상무부는 시민권 문항 추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배넌이 이 같은 방안 제안은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이민자 밀집 지역의 센서스 누락률이 높아지면 인구수로 결정되는 해당 주의 연방의회 의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이메일은 뉴욕주를 비롯한 17개 주 검찰이 연방 상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 소송 심리에서 원고 측 증거 자료로 제출됐습니다. 다카 폐지와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을 앞두고 뉴욕 등 20개 주 경찰이 다카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법정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카의 폐기는 각 주정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20개 주 검찰이 제출한 소견서는 지난 5월 1일 텍사스 아칸소 등 공화당이 우세한 7개 주가 제기한 다카 폐지와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에 맞서기 위한 목적으로 뉴욕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주도하고 커네티컷 델라웨어 등 18개 주 검찰총장이 동참했습니다. 다카 폐지와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의 심리가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다음 달 8일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법원이 가처분 요청을 승인하더라도 앞서 두 곳의 연방법원에서 다카 폐지 행정명령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어 다카 프로그램의 운명은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 검찰들은 소견서에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학업과 취업을 통해 커뮤니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다카 수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다카의 폐기는 각 주정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견서는 원고 측의 다카 시행 중지 가처분 요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80만 명의 다카 수혜자가 있으며 뉴욕주에도 4만 2천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미국 진보센터 조사에 따르면 이 중 97%가 취업 또는 재학 중입니다. 아시안 단체들에 대한 뉴욕시 의회의 지원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시안 인구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시안 단체들이 아시아 단체 지원금의 비율을 15%까지 늘려줄 것을 시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아동가족연합이 어제 발표한 뉴욕시 의회 2019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각 시의원들이 사회봉사단체에 지급하는 자율재량기금 중 아시안 단체들에 책정된 지원금이 올 회계연도보다 20만 달러 늘어난 총 242만 6,24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원금은 퀸즈에서 가장 많은 33곳의 아시안 단체들에 71만 4천 달러가 지급됐으며 브루클린 17곳에 36만 4천 달러, 맨하탄 16곳에 21만 8,240달러, 브롱스 2곳에 1만 5천 달러, 스태튼 아일랜드 1곳에 1만 2,500달러 등의 지원금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그러나 지원금 규모가 전체 자율재량기금의 5.06%에 해당하는 수치로 뉴욕시 아시안 인구가 전체의 15%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치라는 지적입니다. 아시안 인구 대비 자율재량기금 책정 비율을 보로별로 보면 5개 보로 모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시안 단체들은 해마다 자율재량기금의 아시안 책정 비율을 뉴욕시 아시안 인구에 해당하는 15%까지 늘려줄 것을 시의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체 시의원 중에는 플러싱 등이 포함된 20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피터구 뉴욕시 의원이 23곳의 아시안 단체에 24만 5,250달러를 지원해 가장 많았고 전체 뉴욕시 의원 51명 중 32명이 아시안 단체의 자율재량기금을 지원했습니다. 뉴욕주 공립학교 인근의 과속 감시 카메라 운영이 중단됩니다.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상원의 법안이 연장에 실패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이 어제까지 과속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연장 법안을 처리하는 데 실패하면서 감시 카메라 운영이 중단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주 하원을 통과했지만 주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실패했고 주 의회가 특별회기를 소집해 연장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로 인해 주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까지 과속 감시 카메라 운영은 중단됩니다. 과속 감시 카메라는 140개 공립교 주변에서 제한속도 시속 25마일을 어기는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운영됐는데 큰 효과를 거두면서 빌 드블라지오 시장을 비롯한 많은 지역 정치인들은 설치 지역 확대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설치 학교 수를 현재의 2배가 넘는 290개 학교로 늘리고 카메라 설치를 학교 입구뿐만 아니라 반경 0.25마일 내 주변 도로로 확대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됐지만 주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면서 확대 법안은 물론 감시 카메라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연장안 처리도 무산된 것입니다. 한편 과속 감시 카메라 운영으로 공립학교 주변 과속 위반이 63%나 줄었다고 시정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도 예외가 아닌데요. 특히 최근 이민 단속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합법 이민자들도 시민권 없이는 불안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증하는 시민권 신청에 6개월 걸렸던 신청 기간이 최대 2년까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시민권자들도 신청 당시 허위나 누락 작성 등으로 위기감이 돌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뿐 아니라 각종 이민 서류 제출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